안녕하세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고 계신가요? 혹시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을 그냥 방치하면 깊은 잠을 빼앗길 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 낙상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면과 노화대사를 연구해온 박재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수면 패턴과 야간 각성 문제를 분석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밤중 소변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밤마다 두 번 이상 화장실을 가게 되면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 상태에서만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죠. 더 심각한 문제는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물을 덜 마시라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와 방광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은 과일 하나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완화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바나나 한 개의 섭취 타이밍만 바꿔도 야간 각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나나 외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여러 생활 습관들이 숙면을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면 여러분도 분명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압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 하나의 증상이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악순환을 끊고 여러분이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연구 경험과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댓글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들려주세요.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분 중에 74세 이정우 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낮에는 늘 졸려서 손주와 대화하다가도 깜빡깜빡하셨고 가족들도 혹시 새벽에 일어나다 넘어지실까 늘 불안해하셨죠. 특히 이정우 님이 힘들어하셨던 건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침대에 누워도 머리가 또렷해져서 쉽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6시경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개월 지속되자 이정우님은 낮에 운전하다가도 졸음이 와서 위험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또 평소 즐기던 등산도 체력이 떨어져서 포기하게 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잠 부족 때문에 짜증도 늘고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다 보니 가족 관계까지 어색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정우님에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라고 권했더니 상황이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바로 저녁 6시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고 밤 9시 이후에는 어떤 음료도 마시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으셨지만 2주차부터 야간 화장실 횟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이정우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고 화장실 다녀와서도 금세 다시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낮에 졸음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예전으로 돌아왔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극적인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정우님 같은 사례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복잡한 치료나 약물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숙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바나나 섭취법과 체액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야간 소변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복잡한 시스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 신장 기능, 방광 탄력, 혈액순환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덜 마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오히려 탈수 위험만 높이고 다른 문제들을 불러올 수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 소변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기시는데 실제로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해서 우리가 깊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젊을 때는 해가 지면 자동으로 이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신장에서 소변을 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서 밤에도 나처럼 계속 소변이 생성되는 거예요. 독일 노인의학회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소프레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야간 소변 증가를 경험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영수 님도 이런 경우였는데요. 밤마다 4번이나 깨다 보니 낮에는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평소 즐기던 바둑도 포기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호르몬 문제를 개선하려면 저녁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고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차 종류를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다만 수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탈수 위험이 있으니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갈증 때문에 물을 자주 찾으시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방광 탄력의 저하입니다. 방광은 원래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소변을 많이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벽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방광이 꽉 찬 것처럼 신호를 보내게 되죠. 한국노년의학회 보고서를 보면 70대 여성 중 55% 이상이 방광 탄력 저하로 인한 빈뇨를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72세 이정자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조금만 차도 방광이 터질 듯한 느낌이 와서 밤마다 잠을 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도 화장실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서 외출이 부담스러워지셨다고 했습니다. 방광 탄력을 개선하려면 소변을 무리하게 참는 연습보다는 규칙적인 배뇨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골반 근육을 풀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참기는 오히려 방광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 꼭 한 번은 화장실에 다녀오시나요? 세 번째 원인은 다리에 고인 체액이 밤에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와 발목 쪽으로 내려간 체액들이 밤에 누우면 심장 쪽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에서는 이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하죠. 특히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거나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일본 노인의학 전문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오후에 다리 올리기 습관을 가진 그룹은 야간 소변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75세 박성호 님도 이런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셨는데요. 저녁 식사 후 소파에서 TV 보실 때 다리를 15분 정도 올려두는 습관만 추가했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덤으로 다리 부종도 많이 나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체액 이동을 줄이려면 저녁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계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셔야 해요. 저녁에 신발 벗을 때 발이 퉁퉁 부어있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전립선과 호르몬 변화 문제입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져서 방광을 압박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방광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두 경우 모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감이 생기면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죠. 국내 비뇨기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약 40%가
전립선 관련 문제로 야간 소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최명수 님도 전립선 때문에 숙면을 못 이루셨는데 꾸준한 생활 관리로 증상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려면 저녁 식사 때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특히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전립선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생활 습관 조절을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남성분들 중에 예전보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신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늦은 간식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드시면 밤중 소변을 확실히 늘어나게 하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 소변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66세 정미경 님도 저녁마다 드시던 커피 습관을 끊으신 후 숙면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후 3시 이후에는 모든 카페인 음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로 바꿔보세요. 디카페인 제품도 완전히 무해하지는 않으니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잠자기 전 따뜻한 차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얽히면서 밤마다 우리의 소중한 숙면을 깨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특히 바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나나와 생활 습관을 활용해서 숙면을 되찾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나나가 숙면에 도움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섭취 타이밍과 방법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먼저 바나나 섭취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변환 과정이 보통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잠들기 4시간 전에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밤 10시경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를 드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잠자리에 들 때쯤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오히려 당분 때문에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보통 저녁 몇 시쯤 주무시나요? 바나나의 익은 정도도 신경 써서 고르셔야 합니다. 너무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전분 함량이 높아서 소화에 부담을 주고 반대로 너무 익어서 갈색 반점이 많은 바나나는 당분이 과도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약간씩 보이는 정도의 바나나입니다. 이 상태일 때 트립토판 함량도 적절하고 소화도 편해서 숙면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하면서도 너무 무르지 않은 정도가 딱 좋아요. 집에서는 바나나를 어떤 상태로 드시는 걸 선호하시나요?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을 돕고 바나나의 트립토판 효과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해요. 바나나는 저녁에 중간 크기로 하나, 아몬드는 잠들기 1시간 전쯤에 7알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를 씹으면서 나오는 고소한 맛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서 수면 준비에 도움이 돼요. 혹시 바나나와 아몬드를 같이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 수분 관리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녁에도 과일을 많이 드시는데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들은 오히려 야간 소변을 늘릴 수 있어요. 특히 수박, 멜론, 오렌지 같은 과일들은 수분이 90% 이상이라 저녁 늦게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한 한 수분이 적은 음식 위주로 드시고 정말 목이 마르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만 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위에 부담을 덜 주고 흡수도 빨라서 좋습니다. 밤에 과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녁 가벼운 스트레칭은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체액이 다리에 고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목 스트레칭이 효과적인데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고 간단한 것들만 해도 충분해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고 10분 정도 올려두거나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격한 운동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정말 가볍게만 하세요.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는 것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카페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뇨작용을 하고,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특히 저녁 한 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량을 늘리거든요. 대신 자기 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무카페인 음료를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저녁에 술이나 커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잠자리 환경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빛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커튼이나 안대를 활용하세요. 우리 몸은 어둡고 시원한 환경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거든요. 또한 침실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숙면을 방해해요. 침대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몸에 심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평소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자극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 자신만의 수면 준비의식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바나나와 함께하는 작은 생활 습관들의 조합이 여러분의 숙면과 방광 건강을 크게 바꿔줄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숙면을 놓치는 문제의 진짜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체념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 방광 탄력 저하, 체액 이동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덜 마시거나 소변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접근이 필요했던 거죠. 만약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또한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낙상사고의 위험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낙상사고의 상당 부분이 야간에 화장실 가다가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감기 같은 작은 질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아몬드의 마그네슘 효과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야간 각성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낮 시간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활력이 되돌아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개선되어서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즐거워지고 취미 활동도 다시 할 수 있게 돼요. 무엇보다 밤중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자고 나면 하루하루가 훨씬 행복해집니다. 체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자리 잡으면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녁 6시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이것만으로도 4시간 후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져서 자연스러운 잠이 올 거예요. 내일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약간 보이는 바나나 하나를 천천히 드시고 밤 9시 이후에는 어떤 음료도 드시지 마세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셔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바나나를 드신 후 저녁에 다리를 15분 정도 올리고 계시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체액순환과 수면, 호르몬 분비에 동시에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는 데는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깊은 잠을 자고 난 후에 개운함과 활력을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실천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치매 예방과 숙면을 동시에 돕는 또 다른 식습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뇌 건강 음식들과 그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정말 유용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고 구독 알림도 설정해 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여러분만의 숙면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거예요.